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심리학, 문학,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시나요? 이 세 분야의 책을 좋아한다면 아마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정여울 작가님인데요. 저는 햇새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여울 작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문학적인 레퍼런스가 탄탄하면서도 작가의 고유한 인사이트가 잘 드러난 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햇새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저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 말랑말랑하게 다가오면서 헤세의 글과 그림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내자가 되어준 분이 바로 정여울 작가님이셨습니다. 이후 작가님의 단단하고 섬세한 글이 좋아서 저에게는 믿고 보는 정여울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심리학이나 마음치유 같은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여울 작가님의 글 자체를 좋아해서 작가님의 책은 즐겁게 읽기도 했죠. 최근에 정여울 작가님의 글쓰기 책 끝까지 쓰는 용기가 나왔는데요. 이 책은 작가님이 쓰신 것도 있지만 표지와 책 속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흔쾌히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오늘은 정여울 작가님의 끝까지 쓰는 용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책 속에 글쓰기에 필요한 재능, 글쓰기를 지속하는 힘, 끝까지 쓰는 용기, 사랑을 이야기하기,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문학평론가 생활 10년, 그리고 이후 여행 에세이, 심리학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여울 작가님의 글쓰기 책입니다. 글쓰기 기술뿐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글쓰기 책 중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책의 구성이 좋고 내용들이 글쓰기를 지속하고 싶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3부로 구성됩니다. 1부 Q&A, 2부 매일 쓰며 배운 에피소드들, 3부 책이 만들어질 때 생각해야 할 요소들, 취재, 테마, 교감, 고백, 독자, 애정, 문장. 그리고 특색 있는 건 모든 예시를 자신의 책에서 가져올 만큼 레퍼런스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작가님의 다작이 아깝지 않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거죠. 책을 읽으며 제목처럼 끝까지 쓰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 책을 보면 글을 쓰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들은 많은데 작가의 태도, 작가의 미래, 글쓰기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여울 작가님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책을 읽다 보면 글 쓰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풍부하게 다루어집니다. 저는 브랜딩을 업으로 일하는 컨텐츠 기획자인데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과 컨텐츠 기획,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글쓰기에 필요한 3가지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 둘, 그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는 지성. 셋, 문제와 해결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감수성. 좋은 콘텐츠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며 공통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힘이 있는데요. 나에게도 의미를 가지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겠죠. 전에 콘텐츠 기획 고민된다면 이라는 교육 영상을 찍으며 재미, 의미, 관계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재능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글쓰기의 의미를 발견하기. 글쓰기를 지속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글쓰기의 의미를 발견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나는 누구와 어떤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글을 쓰는가? 내 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해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어떤 글인지, 어떤 독자들과 연결되고 싶은지, 내 글로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글이 대중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 깊이 있게 마음을 다독이며 뚝심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진 글을 쓰고 싶고, 그런 글을 좋아하는 분들께 분명히 닿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지인들보다도 더 친밀한 마음으로 문학에 대해서 교감할 수 있는 동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런 문학적인 책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다른 방면으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내요. 정여울 작가님도 이 책에서 어떤 글을 쓸 때든 항상 독자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은 이 책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쓴 글에 딱 맞는 독자, 자신의 글이 자아내는 분위기와 아우라에 딱 어울리는 독자를 위한 글을 쓰라고 합니다. 너무 커다란 범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을 쓰면 진짜 나 자신의 글을 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끝내 대중성만 남게 되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글쓰기, 내가 가장 나다운 나로 변신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치유되어야 읽는 사람도 위로를 받는다는 점인데요. 이 책에서는 내가 우선적으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글을 쌓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작가님은 고통, 트라우마, 열등감, 질투 등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말로 꺼내놓기보다 글쓰기의 소재로 담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격렬한 감정이 자기를 심하게 괴롭힐 때 당장은 드러내지 말고 언젠가 글쓰기로 표현하자고 자신을 다독이면서요. 저 역시 어떤 불쾌감을 느낄 때 상대방을 저격하고 싶은 분노가 가라앉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 정리가 되었을 때 콘텐츠로 만들곤 하는데요. 저는 이게 불편한 감정을 생산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글을 쓰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 저의 개인 브랜드 해나 책장을 오픈하고 3년째 북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리뷰를 쓰며 가장 반응이 좋은 글은 제가 소개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날 때였어요. 이렇게 쓴 글은 한 명이든 다수이든 반드시 누군가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도 각자가 무언가 깊이 애정하며 느끼는 그 충만한 감정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정으로 만든 콘텐츠는 반응이 저조해도 타격감이 거의 없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를테면 제 채널에서도 프랑스 문학, 존버거,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와요. 그래도 제가 좋으니까 저는 고집스럽게 하거든요. 제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콘텐츠도 평균 재생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닿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진지하게 끝까지 시청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콘텐츠에서 구독자가 증가할 때 되게 반가워요. 같은 세계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정여울 작가님은 다작의 여신인데요. 글쓰기 자체를 사랑하고 자신이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둔 것들을 씁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정여울 작가님의 또 한 권의 책 리뷰가 있는데요. 빈센트 나의 빈센트예요. 이 책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책인데 그 이유가 빈센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득 담아서 쓴 책이거든요. 사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글쓰기를 지속하게 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책에서는 내가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일까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무엇인가요? 저는 문학과 예술이고요. 조금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랑과 연대, 고독과 뚝심으로 돌파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음악과 미술, 문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글로 쓰는 게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셋, 나만의 글쓰기 공간을 만들기. 이 책에서는 글쓰기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고 심리적 공간이기도 해요.
남들이 써달라는 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쓰고 싶은 글을 항상 준비하고 그 공간에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비난을 받고 악플이 달릴 때도 악플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글을 더 잘 쓰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거래요. 언제든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글을 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항상 오해받고 비판받을 준비를 하라고도 말하는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항상 오해의 가능성이 가득한 거대한 침묵의 바다 위를 홀로 노를 저어 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악플, 오해, 비난, 그리고 번아웃. 이런 것들로 인해 부정적인 피로감이 몰려올 때 나만의 글쓰기 공간에서 나를 다독이고 치유할 글을 써내려가면 돼요. 물리적인 공간만큼 심리적인 공간도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저의 방법은 시간으로 분리하는 거였어요. 저에게 SNS와 유튜브는 일과 일상의 그 가운데,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SNS 사용 시간을 평일 오전 9시, 저녁 6시로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봅니다. 그리고 정돈된 저의 집에서 온라인과는 멀어진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니 일과 휴식에서 스위치 전환이 바로 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특히 저처럼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일이 진짜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으로서 자신의 휴식을 분리하는 그런 루틴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쓰기를 지속하는 힘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1. 글쓰기의 의미를 발견하기. 2. 글을 쓰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 3. 나만의 글쓰기 공간을 만들기. 무언가를 지속하는 힘은 사랑과 의미라는 생각이 들죠? 정여울 작가님의 책 중 문학 멘토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커다란 반향이 없었지만 지금은 개정판을 합쳐서 총 10세를 찍었다고 해요. 작가님은 눈에 띄는 글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글을 쓰면 언젠가는 독자들이 알아주고 공감해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글을 쓰면 언젠간 이해받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꽉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글을 쓴다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말이 정말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지속하는 데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흐름과 기운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기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나의 글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됩니다. 적어도 나 스스로는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만큼은 의미 있고 힘이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언가를 지속하게 하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저는 정말 긴 시간 제가 쓴 저의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버텼거든요.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주시크의 너를 생각해 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단 한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불렀던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네가 자주 가던 카페에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네 친구가 따라 부를 때까지 이 노래를 유명해지게 계속 불러서 나는 너에게로 꼭 닿고 말 거야. 이거 노래도 굉장히 스윗하고 좋아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사랑 노래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꼭 저 같은 콘텐츠 기획자의 주제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가 닿도록 그 사람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반드시 언젠가는 닿을 테니까. 기획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하거든요. 저는 이게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끝까지 쓰는 용기는 결국 사랑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담긴 이야기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닿아 의미 있게 피어날 때까지 뚝심 있고 성실하게 글을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끝까지 쓰는 용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온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입니다. 감사합니다.